안녕하세요. 네오케 식구 여러분들. 네오케 송혜 실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네오케의 무료 수면 교육 상담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9분이 찾아오셨고요. 한 분 한 분 차근차근 사연 읽어보고 필요한 조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효진 님이 보내주셨고요. 아기는 따개비. 현재 8개월입니다. 9개월을 앞두고 있네요. 아기는 원목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고, 아빠가 아기 침대 옆 바닥에서 함께 잔대요. 그리고, 베이비시터 분이 낮밤잠을 재워주고 나면은 밤 11시쯤부터 아빠가 아기 방에 가서 같이 주무시는데, 밤중 깸이 꽤 있나 봐요. 세 번 정도 깨서 울고, 마지막에는 결국 아빠가 아기를 바닥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안고 주무신다고 한대요. 음, 분리수면을 희망하는 거고, 쪽쪽이를 쓰지만 수면 등은 안 써봤고, 백색 소음기는 가끔 쓰다 안 쓰다 하시나 봐요. 발달이 빠른 편이라서 깨면 침대 난간을 잡고 서서 운지 좀 돼요. 과연 혼자 누울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 셀프 수면 교육할 때 울다가 토해서 중단한 적이 있었다. 그럴 수 있어요. 맞습니다. 시터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같이 아이를 육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재워주는 환경, 아기를 재워서 눕히는 이런 환경들이 아기한테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밤에 깨어나고 아빠가 또 새벽에 다시 데리고 내려와 자고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면서 아기가 중간중간에 계속 깨어나서 다시 본인을 재워주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면 교육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 모든 가족분들, 모든 양육자분들이 아기를 일관되게 재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너무 빨리 개입을 하거나 아기를 결국 데리고 자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일관되게 교육을 해 나가시면 분명히 요 상황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잡고 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당연히 난간을 잡고 서는 것이고요. 그렇게 잡고 서서 울다가도 다시 누워서 스스로 잘 수 있기 때문에 노는 시간에 아기 잡고 서고 놀고 있을 때 서서 놀다가 다시 앉아보고 앉았다가 다시 누워보고 그런 연습도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침대에서는 이렇게 잡고 있다가 꽝 이렇게 눕더라도 큰 안전한 곳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치지 않는다. 아기한테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기가 잡고 서서 막 울다가도 누워도 괜찮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누울 수 있겠다 싶으면은 분명히 누워서 다시 자면 될 거예요. 또한 지금 현재 원목 아기 침대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아기 침대를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기 침대만큼 가드가 높은 침대가 없거든요. 그 어떤 유아 침대도 좁아 보인다고 느끼시지만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요. 좁은 침대 안에서도 다 자기 뒹굴뒹굴 거릴 거 다 할 거 하면서 잡니다. 그러니 굳이 바꾸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단 낮춰서 가드 최대한 높여서 오래오래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36개월까지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 바꾸셔야겠다라고 한다면 가드가 최대한 높은 것으로 혹은 추가 가드를 설치를 해서라도 아기가 위험하게 넘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기들 가드 높이가 섰을 때 가슴 정도 높이만 돼도 휙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넘어가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 교육의 시기는 부모님이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머님이 좀 바쁘신 편인 것 같아요. 바쁜 게 좀 가시고 가서 시작하셔도 되고요. 먼저 아빠랑 시터님이 시작을 하시면서 점점 같이 배워 나가시는 것도 충분히 하니까요. 언제든지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 쪽쪽이를 아기가 물고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쪽쪽이 괜찮아요. 스스로 쪽쪽이를 물고 잘 수 있는 원령이거든요. 지금 8개월이면. 그러면 근데 지금 아기가 누군가가 물려주는 쪽쪽이 그러니까 쪽쪽이 플러스 아빠, 쪽쪽이 플러스 시터, 쪽쪽이 플러스 엄마 이렇게 연관이 같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쪽쪽이를 물고 자지만 다시 스스로 연장하는 거나 그런 건 어려운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습관을 잘 들여주면은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쪽쪽이를 반드시 지금 뗄 필요는 없어요. 또 수면등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수면등은요, 아이가 두 돌 무렵에 막 무서워하면서 불 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켜주셔도 전혀 늦지 않아요. 또한 백색 소음기 같은 경우는
지금 쓰다 안 쓰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쓰려면 꾸준히 쓰시고 안 쓸 거면 아예 안 쓰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일관되게 아이를 재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양육자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일 때는 더더욱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면 교육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시면 좋을 거예요. 저희가 수면 교육하다 보면 뭐 낮에는 뭐 할머니가 봐 주시고 밤에는 엄마 아빠가 보고 낮에는 뭐 시터님이 계시고 뭐 밤에는 엄마가 보고 주말엔 아빠가 보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서조차 우리가 일관되게 교육을 해 주면 우리 아이들 잘 받아들여 가거든요. 따라서 한번 고려를 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사연 볼게요. 김유경 님이 보내주셨고요. 아기는 신은우 지금 33개월 개월입니다. 곧 세도를 앞두고 있네요. 아우 많이 컸겠어요. 아이가 좀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은 기질을 가지고 있고 활동성도 굉장히 높은 남자아이라고 합니다. 5개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분리수면, 방 분리수면을 하고 있지만 새벽에 깨어나면 엄마가 가서 다시 재우거나 아니면 아침까지 같이 자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잠시만요. 음. 수면 루틴은 수면 형태는 33개월까지 계속 분리수면을 하고 있지만 새벽에 깨어나면 엄마가 가서 다시 재우거나 아침까지 같이 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음, 아이가 처음에 잠들려고 누우면은 "잠이 안 와요. 더 놀래요." 하면서 거실로 두세 번 튀어나가나 봐요. 이거 못 나가게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가 누워 옆에서 토닥이거나 같이 누워 있다가 잠드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나오신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요. 아이가 그 29개월 30개월 사이쯤 최근이에요, 최근. 올 6월 에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생겼나 봐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불안도가 좀 높아졌고 새벽잠이 잦아지면서 결국에 아이 방에 가서 같이 주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임면할 때도 아이가 잠들 때까지 누워서 기다려 주시다가 아이가 잠들고 나면 몰래 나오고 계시고 새벽에 아이가 깨어나면 다시 가서 주무시잖아요. 지금 아이가 혹시 불안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면 잠들었을 때 몰래 나오고 새벽에 아이가 찾아서 다시 가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아이한테 불안을 가중시키는 거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잠드는 것도 좀 싫을 수도 있고요. 거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지금 현재는 아이가 만약에 불안도가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이라서 이걸 먼저 안정시키는 게 1번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이가 잠들 때까지 누워 있지 마시고요. 앉아서 좀 기다려 보시면서 아이가 엄마가 '내가 잠들면 엄마는 나가는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게 해 주신 뒤 아이가 잠들고 나면 나오셔서 생활하시다가 주무실 때 돼서는 차라리 아이 옆에 가서 먼저 주무시면서 아이가 자다가 깼을 때 엄마가 없어서 너무 불안해하고 엄마가 또 다시 오지 언제 떠날지 모르고 오지 않을까 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지 않으시는 걸 우선으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안정적으로 좀 잘 잔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점진적으로 밖으로 나오면서 교육을 시켜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지금 둘째 계획도 있으시다고 해서 수면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옆에 엄마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앉아서 기다리시다가 처음에는 뭐 침대 안에 있으셨다가 한 3-4일 후에는 침대 밖에 또 그러다가 3-4일 후에 또 침대와 방문 사이 방문 앞 이렇게 해서 마지막 방 밖까지 나오는 걸 수순으로 점진적으로 멀어져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유아기 수면 교육은 그냥 잠깐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시작한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북 혹은 책이 있다면 꼭 한번 구매를 하셔서 정독을 하신 다음에 맞는 방법을 이용해서 수면 교육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네오키 같은 경우는 유아기 수면 교육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북을 구매해서 셀프 수면 교육을 하시다가 네이버 스토어에 후기를 남기시면 저희가 카톡 1회 상담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셀프 수면 교육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카톡 상담으로 해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입면을 거부하는 거는요. 지금 잠이 안 온다고 울고 떼쓰고 밖으로 나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 못 나가게 해야 합니다. 자는 시간에는 방 안에 있어야 한다. 방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딱 막아서 아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주세요.
그 밖으로 나간다고 아이가 더 안정적이게 되면서 더 잘 자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어 분명한 규율을 만들어 주시고 부모님이 그 규율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침대에서 책 읽는 거 거부하면 안 읽으면 되죠. 그냥 차라리 활동성이 높은 아이라고 했으니까 침대 안에서 막 이렇게 막 숨어 가지고 찾기 뭐 침대 속에 엄마가 숨은 다음에 "나 찾아봐라." 이러면서 뭐 찾아보기 놀이도 하고 아이가 막 이렇게 숨으면은 막 발가락도 만져주고 손가락도 만져주고 머리카락도 만져주고 하면서 스킨십도 유도하면서 그런 놀이를 하다가 잠을 드는 것도 괜찮죠. 그러니 반드시 활동이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한테 가만히 앉아 갖고 "책 읽자. 자기 전에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아이한테 맞춰서 놀이를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육아 질문도 남겨 주셨는데 아이가 엄마에게 과의존하는 모습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놀 때는 아빠랑 되게 잘 노는데 잠들 때, 씻을 때, 옷 입을 때, 양치할 때, 밥 먹을 때, 화났을 때, 안아 주기를 원할 때 이럴 때는 엄마한테만 의존한다고 하거든요. 어 사실 세돌에 접어들 때까지는 여전히 제접근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지금 33 개월, 36 개월까지는요 되게 힘드실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는요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엄마한테 과의존하는 모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만 어쩌면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해 주기를 막 요구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엄마가 더 잘 받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엄마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의존하는 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아 내가 평상시에 우리 아이를 너무 받아주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적당한 경계선을 두고 필요한 만큼은 딱 경계를 잡아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가요 불편감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어. 졸려. 짜증이 났어. 화가 났어. 아 나 막 씻는 거 싫은데 씻어야 돼. 그런 상황일 때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는 가장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가장 의존할 수 있는 존재니까 엄마를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일단 잠자리 규칙 잘 지키고 아이가 불안도를 낮출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차차 시작을 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약 36 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부터 아이가 갑자기 '어 우리 애가 왜 이렇게 갑자기 컸지?'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화이팅!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 지나고 계신 거 맞습니다. 원래 두세 돌이 굉장히 어려워요. 세 번째는 이연주 님이 보내주셨고요. 우리 아기는 김대호, 현재 10 개월입니다. 혼자 잠들지 못하고 엄마가 항상 옆에 같이 누워 있어야 한다라고 적어 주셨는데요.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마가 옆에 같이 누워 있지 않아야겠지요. 그쵸? 엄마가 계속 같이 누워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계속 엄마랑 같이 있어 주길 원하고 혼자 잠들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누워 있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번째 강이슬 님이 보내주셨고요. 아기는 엄선호, 현재 6 개월입니다. "분리불안 아기도 수면 교육이 가능하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적어 주셨어요. 음. 분리불안이 너무 심할 때는 잠을 같이 자서 그걸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낮에 노는 시간에 더 많이 안아 주시고 더 많이 가까이 있어 주시고 아기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아기 몰래 무언가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다 멈추시고 아기가 분리불안을 낮 시간에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이 꽤 있는 시기에는 잘 때 떨어지는 걸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수면 의식 시간을 좀 훨씬 늘려 20-30분 이상으로 늘려서 아기가 충분히 자기 전에 엄마 아빠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분리불안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잠퇴행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리불안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교육을 시켜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잠자는 거는 스스로 잘 잘 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분리불안은 되게 단순하게도 고전적이지만 까꿍놀이 같은 거 많이 해 주시는 거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요. 까꿍도 그냥 엄마가 그냥 까꿍까꿍 하는 것도 좋지만 뭐 까꿍책 그죠? 뭐 이렇게 피카부 하면서 막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책도 많이 읽어 주시고 인형으로도 인형을 손수건으로 가렸다가 까꿍 이런 놀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엄마가 잠깐 화장실을 간다. 정말 1분만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너무너무 몰입해서 잘 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냥 떠나시면 안 되고. 아이한테 항상 선호야,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금방 돌아올 테니까 잠깐만 여기 있어. 하고 갔다가 그럼 애기 막 울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는 우리 선호 잘 기다리고 있었지? 맞아. 엄마가 떠나니까 슬펐어? 근데 엄마 금방 왔어, 선호야. 엄마 약속 지키지? 거봐.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반복하다 보면은 분리불안으로 인해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상당 부분 좋아질 겁니다. 육아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수면 교육이 안 되면 어린이집 낮잠도 못 잘 텐데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다 잡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얼마나 베테랑이신데 그리고요 그 피어 프레셔라고 해서 친구들이 옆에서 이렇게 잘 자고 있으면은요 분위기상 다 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섯 번째 김미지 님이 보내주셨고요. 아기는 윤우 12개월 막 돌을 지났네요. 축하드립니다. 저희 네오케이랑 무료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나 봐요. 근데 우리 아기가 잘 자기 시작하면서 셀프 수면 교육으로 잘 수면 교육을 이어오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1개월이 되면서 약 한 달 전이네요. 어린이집 등원을 하면서 아기가 다시 좀 퇴행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잘 때까지 옆에 누워 있어 주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좀 지내다가 다시 아기가 어린이집 적응을 좀 잘하는 것 같아서 다시 스스로 잘 수 있게 예전처럼 눕히고 나오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버릇이 됐는지 5에서 10분은 오열하다 잠든다. 어떻게 해줘야지 임면할 때 울음이 없어질까요? 하셨는데요. 아기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 달 동안 약 한 달 동안 엄마가 옆에서 같이 누워서 같이 자주었으니 얼마나 그게 또 좋았고 익숙해졌겠어요? 그러니 지금 다시 스스로 자라고 했을 때 울다가 잠드는 것은 아기 입장에선 굉장히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5분에서 10분 정도 오열하다 잠든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큰 이상 없어요. 이거 일관되게 교육 이어나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거든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기 막 울다가 스스로 잘 잠들고 있으면은 '아 우리 애기 잘 극복하고 있구나.'라고 응원해 주세요. 육아 질문도 남겨주셨는데요. 평소에 낮잠 1회 잔대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아직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오나 봐요. 낮잠을 지금 어린이집 가기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낮잠 자기 시작한 거는 더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기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초반에 낮잠 짧게 얼마 못 자는 경우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자다가 살짝 얕은 구간에 올라왔을 때 좀 낯선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 아기가 다시 자지 못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겠지만 아기가 워낙 또 스스로 잘 자는 아기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는 걸로는 잘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 위에 질문 남겨주신 분에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 누구보다 훌륭한 수면교육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 다 잘 재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적응하는 기간 기다려 보세요. 아마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자, 여섯 번째 김영임 님이 보내주셨고요. 우리 아기는 설하 19개월이에요. 다른 업체에서 수면 교육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이 66으로 진행 중인데 주말에는 낮잠 시간이 10분 정도 걸려서 밤잠을 이르게 들어가는 편인데 이대로 계속 66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66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주말에는 낮잠 시간이 10분 정도 걸려서 밤잠을 이르게 들어간다라는 게 아기가 낮잠을 얼마 못 잔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 음? 평- 평일에는 낮잠 자는 데까지 더 오래 걸리는데 주말에는 10분 만에 잠들어서 밤잠 시간이 당겨진다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네요. 어 혹시 신규로 오신 거라면 한 번 더 질문 남겨 주실 수 있으니까 쪼끔 더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6은 혹시 오전 깨시와 오후 깨시를 말하는 것이라면은요 괜찮습니다. 네. 원래 이제 낮잠을 한 번 자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깨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스케줄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기가 예를 들면
7시에 일어나서 한 12시, 1시 사이에 낮잠을 한번 자고 한 2 시간 정도 자고 밤잠은 7시, 7시 반 고쯤 잠드는 그 스케줄. 그러니까 어쩔 때는 아기가 좀 일찍 일어날 수도 있겠고 어쩔 때 좀 늦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잠자는 시간은 늘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깨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어린이집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보면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다 달라요. 하지만 낮잠은 다 동일한 시간에 자기 시작하지요. 그러니 일정한 스케줄로 보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육아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원하는 게 잘 되지 않거나 화가 나면 소리부터 질러서 마음 읽어주기를 먼저 하는데 말이 늦은 편이라 그런지 짜증이 잦아요. 아직 2돌도 안 됐는데 당연히 말하는 게 미숙한 게 당연하지요. 그쵸? 우리 애기 아직 말 제대로 못하는 거 다른 아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말이 늦을 때는 당연히 아기가 내가 내 의사를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분명히 아기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물건을 던진다든지 뭐 누군가를 때린다든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바로 제지를 한 다음에 다른 대안을 제시를 바로 분위기 전환을 해 주면서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 보시는 정도면 충분하고요. 또 말이 늦을 때는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 블루베리라는 단어를 말하는 게 어렵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거 이 이런 식으로라도 표현을 해서 자기가 손가락을 포인팅해서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을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아 우리 설아 이게 먹고 싶었어. 설아야 블루베리가 먹고 싶은 엄마 손 잡고 가서 이 하면 되는 거야. 이거 하면 되는 거야. 블루베리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엄마가 우리 설아가 뭐 먹고 싶은 거 찾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꾸 필요한 표현을 손가락으로라도 짧은 단어로라도 말할 수 있게 계속 유도를 해보세요. 분명히 잘할 거예요. 7번째, 송유진 님이 보내주셨고, 아기 이름은 심지용, 현재 8개월입니다. 20개월 누나가 있대요. 와, 그렇구나. 누나도 지금 되게 한창 대적근기 시기일 텐데, 너무 동생도 8개월이네요. 분리불안 겪고 있고,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어린이집, 오전 시간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대요. 근데 이게 자주 아프기도 하고 그쵸. 막 누나도 있고 원래 둘째들은 초반에 자주 아프잖아요. 누나도 있기도 하고 어린이집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좀 지금 막 아프고 그런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잠 컨디션이 오락가락하고 잘 자기도 하다가 못 자기도 하다가 자꾸 반복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쩌다가 뭐 한번 깨어나면은 오랫동안 못 자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요, 분명히. 그리고 제대로 정확하게 수면 교육을 시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온전히 스스로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다가 깼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다시 스스로 잘 잠들 수 있는지 터득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적어 주신 것처럼 낮잠이고 밤잠이고 잠연장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잠연장은 입면을 온전히 스스로 하게 되면서부터 낮잠 연장이나 밤잠 연장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줄 수는 있지만 그 역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줘야지만이 스스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여전히 입면은 쪼끔 더 수월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연장은 잘 못하고 반드시 다른 도움을 줘야지만이 잘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누나랑 지금 합방을 해서 같이 자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이도 더 날 거고 낮잠도 변환기가 계속 지낼 거고 하다 보니 그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잠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리 수면 교육 잘한다고 해도 이래저래 스케줄이 꼬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우리가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아파서 잠이 꼬이는 거는요. 요거 지나고 나면 또다시 괜찮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퍼버법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1 시간씩 강성 울음을 울어서 매번 실패를 하셨대요. 자, 시도하다 말다 하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힘들어한다. 그래도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또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좋아지거든요. 그러니 '아기가 너무 우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아직은 아닌가 봐.' 이러면서 자꾸 금방금방 포기하는 거를 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되면 아이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면서 더 엄마 아빠한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둘째가 지금 현재 완벽하게 스케줄이 딱 우리가 일궈 나가기가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면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수면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둘째 수면 교육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첫째는 이미 망했습니다." 이러면서 둘째는 그래도 좀 더 스스로 잘 수 있게 교육을 시켜 주어서 첫째도 둘째도 누가 양육을 지금 하는 상황이더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괜찮으시다면 한번 수면 교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아기가 한 6 시쯤 일어나요. 근데 한 8 시쯤에 낮잠 1을 자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것 같습니다. 1 시간 정도 자고 나서. 자, 지금 8 개월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2 시간 반, 3 시간 정도는 한번 깨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기가 낮 어린이집 가기 전에 쪼금 자야 되기 때문에 낮잠을 재우고 계신 거라면 최대한 좀 잠텀을 늘려서 재워 보시고 살짝만 재워서 어린이집 바로 등원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푹 자고 등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낮잠 2번 자도 괜찮을 시기에 지금 3 번을 나눠서 자고 잠텀이 애매하게 짧아지고 이러면서 그게 또 밤잠의 수면의 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최서현 님이 보내주셨고요. 우리 아기는 도윤이 현재 11 개월입니다. 엄마가 옆에 있어야 잠이 들고 잠신호가 없어져서 언제 재워야 될지 모르겠대요. 11 개월에서 12 개월 일과 시간표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자, 아직은 2번 자는 시기일 겁니다. 보통 한 번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12 개월에서 18 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우리 아기들의 발달하는 정도에 따라서 좀 더 일찍 일의 변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더 천천히 일의 변환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가 지금 2번 정도는 자야지 하루가 원활하게 흘러간다면 3-4시간 간격으로 낮잠을 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돌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3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깨어 있을 수 있다. 아기가 잘 논다라고 하면은 3시간 반 이렇게 해서 3 시간 반에서 4 시간, 4 시간 반 정도의 텀으로 서서히 잠텀을 늘려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기가 11 개월 이상 되면은요. 스케줄대로 잠을 자는 것도 분명히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깨시도 중요하겠지만 일정한 시간에 재우는 연습을 자꾸 시켜 보세요. 7 시쯤 아이가 하루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한번 낮잠 자고 그다음에 일어나서 한 12 시쯤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뭐 4시 정도에 한 번 더 자고 밤잠이 있고 지금 잠텀이 점점 길어지고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낮잠은 한 30분 정도만 자고 아기가 밤잠도 피로도를 충분히 채워서 잘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점점 쪼끔씩 1 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어야 잠에 든다는 것은 엄마가 가장 강력한 잡념관이기 때문이지요. 그쵸?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엄마가 잡념관이 안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려면 결국에는 스스로 잠들 수 있도록 수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교육 방법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방법, 뭐 업체에서 소개하는 방법 뭐든지 이용을 해 보셔도 되지만 부모님이 일관되게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최소 2-3 주는 해 보셔야 됩니다. 화이팅. 아홉 번째 사연 볼게요. 김연 님이 보내주셨고요. 우리 아기 이름 예린인데 2 개월이에요, 2 개월. 아이고 오늘 신청해 주신 분 중에 가장 베이비네요. 3 개월부터 수면 교육이 가능하다고 해서 먼저 사연을 보내신데요. 맞습니다. 저희 네오케는 만 3 개월 이후부터 수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너무 어리다고 보고요. 그전에 수면 패턴을 좀 바로잡는다고 하더라도 3-4 개월 사이에 큰 성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틀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3 개월 이전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누워서 자는 연습을 천천히 해 보는 것 그 정도 먹놀잠 패턴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사연이 굉장히 긴데 요약을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옆잠 베개와 머미쿨쿨을 이용해서 재우고 계시고요. 아기가 처음에 입면하는 거는 그래도 좀 자꾸 이렇게 연습을 시키니까 좀 되나 봐요. 근데 얼마 못 자고 일어나서 우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정상입니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원래도 아기가요, 누워서 편안하게 계속 오랫동안 자는 게 쉽지는 않은 시기입니다. 지금 누워서 한 10분 정도 걸려서 입면을 하고 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거 계속 이어나가세요. 지금 아기가 자고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울어서 진정시켜 다시 눕히고를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점점 더 누워서 못 자니까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입면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연장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아기가 처음에 입면을 하고 잤어요. 얼마 못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울잖아요. 그럼 우는 거 잠깐 기다렸다가 안아주시죠. 그러면 그렇게 한 번 안아준 이상 아이가 다시 누워서 자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쪼끔이라도 잤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니 그때는 안아서 푹 재워주시고 또 다음 잠 때 또 한 번 해 보시고 다음날 또 해 보시고 하면서 계속 한번 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렇게 아기가 등을 대고 누워 자는 게 점점 익숙해짐에 따라 자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 겁니다. 괜찮아요? 그리고요. 머미쿨쿨과 옆잠 베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습관 더 깊게 들기 전에요. 사용 안 하고 수화드럼만 이용해서 재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어렵다. 우리 아기가 이게 없으면 전혀 잠들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잠들고 나서 살살 제거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요. 없이 재울 수 있도록 자꾸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내 역해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의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화이팅!